교회 압수수색 종교 탄압 규탄한다. 사법질서 말살하는 세력들은 박성하라. 저는 택시 기사인데 22년도에 이재명이가 한 말 중에서 택시 기사를 뭐 막장 직업이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는 택시 기사도 뭐합니다. 왜? 음주운전에 문제자 성추행에 상욕에 그런 분은 택시 기사 자격증을 따지를 못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택시 기사님들 힘내시고 일주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성TV 화이팅! 고성TV 시청자 여러분, 동대구역 앞인데요. 오늘도 많은 분이 나오셨습니다. 여기 오늘 영상 25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워지기 시작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동대구역 앞을 가득 메웠던 그 민심 그대로 많은 국민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왜냐?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근의 전체주의 국가와 달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삼권 분립이 존중되어야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담임 목사실을 경찰 공권력이 버젓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폰을 뽑아내어서 포렌식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일제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지금 경찰 공권력이 조계사라든지 민노총 간부가 조계사로 비신했는데 조계사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명동성당의 방국가 인물들이 들어가 있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근데 부산 세계로 교회에는 들어갔을까요? 이 종교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대선 이후에 어떤 사회가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상당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위기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방송을 보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6월 3일 본투표장에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정직하고 유능하고 애국자 2번 김문수를 찍읍시다. 그래서 멋진 나라를 만듭시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이번 육상 대선 여기에 투표 잘못하고 투표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저한테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카톡 금연하겠다고 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바로 선거를 해가지고 바른 역사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 역사가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함 따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해체! 한국교회 해체! 6.3 대선 해체! 반드시 승리하고 기적을 이루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여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날은 어디에서 모입니까? 광주입니다. 지난 겨울에도 전국을 돌아다녔고 그 불씨가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구 그리고 이어서 광주 그 불씨가 점점 커져서 우리의 삼권 분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 현재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권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종교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습니다. 정치를 떠나 지역을 떠나 나이를 떠나 우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20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짧지만 분명한 이 뜻은 우리가 신앙을 가질 자유, 갖지 않을 자유, 혹은 관심이 있든 없든 광요와 차별 없이 믿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선택의 자유는 단지 특정 종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이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적들은 제도부터
공격합니다. 중국은 홍콩의 선거 제도에 개입하여 직선제를 없애고 직능단체에서 의원을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절대로 친중 정치인이 과반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시민들은 자유의 청년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는데 중국은 이미 그것보다 더 많은 친중 인사들로 의회를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적들은 이런 짓을 하는 자들입니다. 다가올 6.3 대선이 오늘부로 이제 일주일 남았고 사전선거는 이틀 앞입니다. 그지요? 걱정이 많지요? 그래서 아마도 나라 살리는 마음으로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6.3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후보들은 각자 또 선거운동 다니고 있지만은 또 이 선거와는 별개의 주제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나라가 너무 걱정이 돼 가지고 이 대학 볕에도 지난 토요일에는 서울 시청 앞 그리고 일요일에는 부산역 광장에 모였었고 오늘은 동대구역에 이렇게 왔습니다. 목요일 이틀 뒤에는 광주 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마지막 시청역에서 시민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청년들께 지금 곧 있을 이 6.3 대선에서 잘못하면 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안타깝고 슬프게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6.25 전쟁 이래로 누렸던 전쟁 없는 나라, 평화로운 이 나라, 그리고 민주화되어서 자유함 있는 이 나라에 이런 풍요로움이 머지않아서 이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과거를 알면은 지금을 이해할 수 있고 지금을 이해하면 앞날을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래로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기 가장 시급한 지점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대선이 불과 일주일 뒤가 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운명이 결정되어서 다시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미래 세대들은 이제 독재와 히틀러가 통치하던 전체주의로 전락할 수도 있고 중국의 속국이 되고 제2의 홍콩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역사 가르치던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가 살아야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라 살리고자 이렇게 마이크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랑 이영돈 PD라고 KBS, SBS의 탐사보도 1인자죠. 이영돈 PD랑 같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개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듣기는 들었었거든요. 좌파 영화 나오면은 그냥 다 보라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전부 다 열어줍니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사람 있죠. 지금 감옥가에 있는 그 영화 개봉한다니까 그 극장에서 상영관을 480개를 열어줬어요. 그런데 부정선거 척결하고 공명선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 여당 야당을 떠나서 어느 후보든 간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서 우리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 아직도 부정선거가 어딨나 이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냐라고 하시는 분 많을 건데 저도 그랬습니다. 모를 때는 그랬지요. 그런데 저는 너무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 것이죠. 알게 된 자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은
내가 만나게 된 이 좋은 것을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는 것 당연한 것처럼 어느 순간 저가 알았는데 그래서 저처럼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사실을 알리자라고 해보니까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해버렸어요. 왜 그렇겠어요? 제가 선관위를 비판했거든요. 저를 고발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여하튼 그 속에서 제가 굴하지 않고 영화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부정선거요 공정한 선거로 바꾸자고 오늘 제가 오전에 뭐하고 왔느냐 하면 서울 한국 그 프레스센터에서 미국에서 국제선거 감시단이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랑 맞서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 강대국 미국도 그랬고요. 캐나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요,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제 삶의 신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립니다. 캐나다 정부와 영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중국이 캐나다와 영국에 친중 정치인 당선시키려고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야, 중국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무지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모스탄 바로 형사법 대사를 비롯해 가지고 친트럼프 행정부에 있던 요인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6월 3일 날 대선까지 사전 투표에 투표함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전산 조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겠다고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를 개봉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좌파 영화들은 다 보라고 480개 영화관을 공개해줬는데 저는 영화 공개하려니까 48개 딱 10분의 1만 공개해줍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이런 영화는 보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회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에 더 큰 세력이 있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문화계가 이미 90%가 좌파들이 다 장악했다고 여러분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계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런 좌파들이 장악한 좌파 카르텔이 우리나라에 다 장악해 있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힘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믿는 힘이 국민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란이니 뭐니 해서 막 잡아넣으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탄핵시켰지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욕심을 낸 게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혼자 살아왔는데 돈 욕심 낸 게 있어요? 권력 욕심 낸 게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모든 진실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